어제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때 아닌 주체사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 주체사상, 국부 그리고 군 면제입니다. 철지난 이념 공세로 자질을 검증해야 할 청문회 자리가 사상 검증 부대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사상 검증 논란 직접 들어보시죠.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 너는 주체사상 신봉자 아니다 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선언 같은 거.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사상 전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모르지만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아직도 주체사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인영 후보자와 같이 독재 시절의 수많은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대상이 아니고요. 천박한 사상 검증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김성규 교수님, 저 태영호 의원의 어제 질의를 보면요. 사상 전향, 이게 지금 사실 논란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합당한 대북관을 갖고 있느냐, 이거 확인하는 건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사상 검증에만 치중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무슨 다른 부처가 아니라 이제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대북관이 어떠냐고 물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사상 검증, 전향을 했느냐, 주체 사상을 아직도 믿고 있느냐, 이 질문 하나를 너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그게 이제 좀 시대착오적인 거죠. 이제 색깔론으로 저렇게 얘기가 변질되게 되면 사실 이인영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만일 문제를 저렇게 끝까지 하나의 문제에 집착했다는 게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 좀 눈살이 찌푸려졌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이제 내정이 됐다는 얘기가 들린 이후로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했지만 아주 치명적인 어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렇다면은 저 청문회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아주 송곳 같은 질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어떤 무대일 수도 있는 건데 저런 귀한 기회를 저렇게 허비한 거는 굉장히 작전 실패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것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했던 의미 있는 질문들은 다 묻혀버리고 모든 언론의 관심이 이거에만 집중이 돼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 실패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질문이 물론 좀 부적절했다고는 하나 또 이인영 장관 후보자는 아직 남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남쪽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꼭 맞받아 쳤어야 하는지 그리고 일부 이제 민주당 인사 같은 경우에 변절자라는 표현까지 물론 이제 소셜 미디어에다 올린 다음에 이제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변절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우리 탈북민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이 표를 줘서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결국 또 탈북민을 이등식민으로 보는 좀 너무 아래로 보는 그런 시선도 조금 아쉽기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어제 태영호 의원의 질의와 답변을 둘러싸고 통합당 내부에서도 구시대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도덕성 문제도 검증하고 또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명확한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역할, 그 자리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부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발언 때문에 청문회 전체에서 나왔던 의미 있는 내용까지 좀 퇴색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당에서 2명의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태영호 의원뿐 아니라 지성호 의원도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발언 하나를 소개하면 지성호 의원이 했던 발언이 오히려 이인영 후보자를 향해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아시냐라고 묻게 되고 북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납북된 우리 국민을 모르고 있는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이분들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인영 후보자의 표정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활동을 지적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여론들이 있는 것 같고 분명하게
과거에 있었던 이 색깔 문제로 접근하는 내용들이 당 전체의 기류나 그런 기준은 전혀 아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기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당 소속의 그 문정복 의원님, 문정복 의원의 SNS 글이 또 뭐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그것도 약간 충격적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영호 의원의 이제 그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변절자의 발악으로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변절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북한이 탈북자에게 쓰는 용어인 거죠.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탈북자한테 우리나라 정부가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분명히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조금 전에 김수경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것을 어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의 사상, 생각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것을 사상 전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강요하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죠. 분명히 약간 색깔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시대착오적인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지적할 수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태영호 의원을 북한에서 보고 있는 변절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이인영 의원이 한 얘기 그대로 문정복 의원이 남쪽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근데 어제 이제 야당 의원들이 태 의원 발언에 대해 가지고 막 반박을 하니까 태 의원도 아니 나도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야당 의원 압박하는 게 오히려 민주질서에 위배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태 의원이 태 의원 반박을 또 했다고 합니다.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어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면 미래통합당의 좀 아쉬운 점은 그런 질문을 꼭 태영호 의원한테 하도록 했냐. 왜 인사청문회를 하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여야가 각각 팀워크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역할 분담이 좀 아쉬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본인도 뭐 나는 뭐 개별 국회니까 그 말은 100% 맞습니다. 아니 뭐 그렇지만 북한에 있을 때 주사파에 돼가지고 우리는 네. 어떻게 봤다 이런 얘기는 태영호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얘기 물론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연 누가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디테일하게 따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방금 우리 김병민 박사 얘기했지만 더 좋은 바로 옆에 사진에 보여주는 지성원의 좋은 질문들이 묻히는 결과지고 또 여전히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어떤 미래지향성보다는 색깔 논쟁, 냉전 세력 이런 것을 덧칠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측면에서 아쉽다. 네. 그리고 태의원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죠.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은 당 차원에서의 어떤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은 미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